자, 75쪽입니다.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명제 P이면 Q이다가 뭐일 때? 참일 때. 기호로 P이면 Q이다, 참이다라고 할 때 짝대기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표시를 합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와 같이 나타내고, 자, 이럴 때,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되고,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란다?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걸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 P이면 Q이다가 참으면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죠. 자, 그럼 우리 진리집합으로 관계로 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 참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명제가. 그래서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 입장에서 봤을 때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하다에서 충분조건, 그리고 Q 입장에서 보면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란다? 필요 조건이란다 라는 겁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자, 필요 충분 조건은 필요 조건도 만족하고 충분 조건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명제 P이면 Q에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또 Q이면 P이다가 참이면 기호로 우리 이렇게 나타냅니다. 쌍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나타내겠죠. 와 같이 나타내고, 얘를 우리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 설명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가 참에서 화살표 방향에 따라 P는 어느 쪽? 주는 쪽입니다. 주는 쪽. 그러므로 마다 충분하다에서 충분 조건. 주는 쪽은 충분 조건. 그리고 Q는 받는 쪽이잖아요. 받는 쪽. 자, 받는 쪽은 필요하다에서 필요 조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주는 쪽은 화살표를 주는 쪽은 충분 조건, 받는 쪽은 필요 조건. 자, 두 번째, P이면 Q이다가 거짓일 때는 P이면 Q이다가 이렇게 하면 참이고, 여기에 짝대기 끄면 거짓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겠죠. 자, 어쨌든 간에 거짓이 되면 P이면 Q이다가 뭐 거짓이 되면 자, 충분 조건이 성립하지 않겠죠. 않겠죠.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된다면 충분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필요 조건도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받는지 주는지 아니다라고 나오니까요. 그죠?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예제 있습니다. 실수 X가 실수일 때 두 조건, P 조건 X는 2, Q 조건 X제곱은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은 뭐가 있다? 뿔마 2가 있겠죠?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어떻게 되냐면 P가 Q의 부분집합에 속하니까 P이면 Q이다가 뭐가 돼? 참이 되잖아요. 참. 요렇게 되니까 참이 되겠죠. 그죠? 자, 참이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될 거고, 이제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된다?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주는 쪽, 받는 쪽, 주는 쪽, 받는 쪽. 자, X가 실수일 때 두 조건, P는 X는 2, Q는 3X는 6이니까 요 놈을 만족하는 X 값도 얼마? 2잖아요. 그래서 P하고 진리집합의 관계를 나타내면 P는 Q의 부분집합이고 또 Q는 P의 부분집합이 되므로 P이면 Q이다가 참, Q이면 P이다가 참 되겠죠. 즉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P의 또 부분집합이면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일 때 얘를 우리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진리 집합의 관계라고 했는데 위에서 뭐 같이 하면서 설명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P가 Q의 부분 집합이면 어떻게 된다? P이면 Q이다가 참이 될 거고, 그러면 P는 Q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Q는 받잖아요. 그러니까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P와 Q가 서로 같은 집합이면 P이면 Q이다가 참, Q이면 P다가 참이 되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된다?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아울러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고 Q도 P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조건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P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2 이상, 2 이하, 마이너스 2 이상 이렇게 되겠죠. 자, Q는 5보다 작다 했으니까 자, 얘의 진리집합 X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어디다가 나타내보자. 자, 수직선에 나타내보자. 부등호가 있을 때는 수직선에 나타내자. 그래서 봤더니 P가 어떻게 된다? Q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뭐가 된다?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니까 P는 Q이기 위한 주는 쪽 충분 조건, 받는 쪽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집합, 진리 집합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76쪽 이제 문제가 있네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필수 예제 11번입니다.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알아보세요 했으니까 P가 뭐한다? 화살표를 주는지 아니면 화살표를 받는지를 알아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진리집합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게 아닐 때는 발레를 들어서 우리가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자, X는 0보다 작다. Q는 X 더하기 X의 절대값이 0이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x가 양수면 양수 x, 얘도 양수면 2x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x는 2x는 0이다. 2x는 0이다. 그러면 x는 뭐 0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x 더하기 x 요놈 x 여기서 x의 절대값이 뭐가 돼야지? 마이너스 x가 돼야지 어떻게 된다? 두 개 대해서 0이 되겠죠. 그죠? x 더하기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q의 진리집합은 x는 뭐? 요렇게 마이너스 붙으려면 0보다 어떻다? 작다가 되겠죠. 또 0과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왜? 여기도 0, 여기도 0이면 0 더하기 0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q 요를 뭐로 진리집합으로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p는 x는 0보다 작다고 얘는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진리집합의 관계를 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뭐가 된다? 참이 되겠죠.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니까 자, 주는 쪽이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그러면 x는 뭐 0이고 y도 뭐가 돼?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x의 절대값 더하기 y의 절대값이 0이려면 얘도 뭐 0, 얘도 0이니까 0 더하기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x도 0이고 y도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p와 q가 어떻다? 같죠? 그러면 p와 q가 서로 같은 집합이 되므로 얘는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죽기도 하고 받기도 하니까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P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했으니까 자, 이렇게 관계를 한번 봅시다. P이면 Q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얘는 P이면 Q이다는 참이 아니고요. Q이면 P이다는 참이 되죠. 자, P가 어떻게 받는 쪽에 있으니까 P의 입장에서 보자라고 했죠. P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무슨 조건이 된다? 받는 쪽이니까 필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77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77쪽 필수예제 12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두 조건이 나오네요.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자, P의 조건은 보니까 마이너스 2 이상 5 이하가 되고요. Q는 절대값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보면요. 마이너스 A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P이면 Q이다가 뭐가 돼? 참이 돼야 되겠죠. 얘가 참이 된다는 말은 P가 Q에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2, 5,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고 P가 될 거고요. 자, Q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A, A인데 이 놈을 완전히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지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시면요. 마이너스 A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또 A는 뭐보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A는 어떻게 됩니다? 크거나 같다. 2보다. 그리고 A는 또 어떻게 된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되니까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우리가 구하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x 더하기 3이 0이 아닌 것. 얘를 우리 뭐라고 하죠? P라고 합시다. P.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죠? Q라고 합시다. 그러면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 때? 필요 조건일 때 이렇게 얘기했는 거죠. 자, 필요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 P가 뭐 화살표를 받아야 되니까 Q이면 P이다가 뭐가 됩니다? 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맞죠? 자,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아니다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자? 예의 대우도 참이 되겠죠. 자, 그럼 예의 대우를 찾아봅니다. Q이면 P다니까 바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not P이면 not P이면 not Q이다. 또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x 더하기 3이 얼마? 0이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도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은 0이다가 성립한다. 이겁니다. 얘가 뭐가 된다? 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x의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3이잖아요.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9 빼기 9의 a 더하기 27이 0이 될 거고 그러면 9의 a의 값은 얼마 된다? 36이 되겠죠. 그러므로 얘를 만족하는 a 값은 얼마 나온다? 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족하는 실수의 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가 필수 예제 12번 문제였습니다. 자, 78쪽으로 넘어가서 필수 예제 문제 또 풀어봅시다. 자, 78쪽에는 필수 예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3번 문제 보시면요.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PQ라고 하자. 납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납P 납Q가 있을 거고 필요 조건이니까 납P 쪽이 뭐야? 화살표를 받아야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쓰면 좀 힘드니까 어떻게 바꿔서 이렇게 씁시다. 납Q이면 납P이다가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 말이겠죠. 자, 얘가 참이면 얘의 뭐도? 대우도 참이 돼야 되겠죠. 대우. 자,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을 하고 거꾸로 뒤집어.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 그죠? 얘가 참이니까 우리 진리집합 관계로 나타내면 P는 Q의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P는 Q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있죠. 자, P 교집합 Q를 하면 뭐가 되고 P가 되고 P 합집합 Q를 하면 뭐가 된다? Q가 되고요. 여집합의 관계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된다.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찾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3번이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뭘 관계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수 예제 14번 볼까요? 자, 필수 예제 14번은요, 네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 보자라는 거죠.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했으니까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S이면 R이다가 참 이렇게 되겠죠. 나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나 P,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를 좀 바꿔서 위로 씁시다. Q이면 나 P다가 참 이렇게 되겠네요. 자, not S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not S이면 Q이다가 뭐가 돼? 참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S이면 R이다가 참, Q이면 나피이다가 참, not S이면 Q이다가 뭐 참 이렇게 된다는 걸 사실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뭘 할 거야? 자, 그렇지. 대우 명제를 구할 겁니다. 자, 대우 명제는 not R이면 not S다도 참 되겠죠. 자, 얘의 대우 명제는 어떻게 됩니까? P이면 not Q이다도 참 되겠죠. 자, 얘의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S다도 참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보니까 not Q 있네요. 자, 연결 다리고리를 해서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나왔네. P이면 not Q이다가 참, not Q이면 S이다가 참, S이면 R이다도 참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보는 거야.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에서 화살표 쭉 보냈더니 R까지 가네. 그러면 기억 당연히 맞다라는 거 알 수 있죠. R은 낙Q이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라 했으니까 얘는 R이 뭐? 화살표를 받아야 돼. 그죠? 맞나요? 그래요. 그 낙Q에서 R로 화살표가 R이 받네요. 그래서 얘도 필요 조건 맞네요. P는 S이기야 뭐 P가 뭐 하는 겁니까? 화살표를 주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P는 S이기한 충분 조건 됩니다. 충분 조건. 자, 필요 조건이 되려면 S에서 P로 가는 화살이 있어야, 자, P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려면 S에서 P로 가는 화살이 있어야 되는데 화살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 조건은 되지만 뭐는 안 된다? 필요 조건은 안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맞는 것은 기업과 니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